가사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양승집, 강수경 부부 나와서 착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일럿도 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거의 뭐 체면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를 자체를 안 합니다. 남편은 항상 받아주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더 잘 거야? 오, 저 정도면 일어날 만한데. 불도 켜졌고. 자는 거 아니야 저거? 눈 감은 거야? 자는 거 아니야? 음. 뭐 인사는커녕 그냥 전혀 대화가 없으시네요. 여기는 원래 모닝 뭐 인사 이런 거 없어요? 원래 잘 없나요? 네, 네. 아니 그래도 아침에 이제 하루의 시작인데 이렇게 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남편분? 너무 쌓여서 계속.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지켜보자고요? 야, 내가 갖고 올까? 아, 갈비뼈. 아유, 이거 너무한다. 아, 갈비뼈. 의도적으로 피하고 계시네요. 대화가 뭐 하루에 몇 마디 하세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경상도가 말이 별로 없는데 더 없죠. 피하는 거죠. 긁어서 뭐 좋을 게 있나. 경상도 탓이야. 대화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은. 네. 언제부터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 좀 오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야, 이러다 이혼하더라고요. 아, 답답해. 아이들 없이 둘이서 자리를 가진 게 얼마 만이셨던 거예요? 아유, 더 원스 어고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5년 정도 같이 술을 안 먹으려 하지요. 싸움이 나니까. 짜는 한 개만 주시면 돼요. 아, 뭔가 남다른데요? 루틴이 있네요. 남달라요. 처음 화색이 도시는 것 같아. 뭐가 서운할 것 같은데. 난 모른다.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응. 그게 서운한 거다. 근데 왜 니는 맨날 술 먹어갖고 대화는 안 되고 내가 이제 소주를 하루에 한 병 정도는 먹으니까 한 병 집에서 반, 한 병 반. 아유, 저 알코올 중독자라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그냥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술 문제가 있군요. 하루도 안 쉬고 매일 드세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끊었습니다. 끊었어요? 한 달 됐습니다. 어, 그래요? 한 달 됐어요? 와. 우와. 술 먹으면 밥솥에다 술을 몇 번이나 싸가지고 내가 술을 산 게 아니라 밥솥에 오줌을 한번 샀지. 나 그 밥솥 못 써, 나는. 난 방에다 쌌는데. 세상에나. 시를 한 번 두 했지.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나? 그걸 화장실하고 밥솥을 구분 못하는 게 지증시이냐? 그치? 그 지중실 아니었지. 이거 밥솥 버려야 되는 거. 아무리 씻어도. 어떻게 밥솥에. 그때가 원룸에 어.
살았었거든요. 밥솥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데요? 그 밥솥이 어디 있었냐면 한 요만한 식탁이 되는 데 있었는데 친구들을 되게 오래간만에 만나러 나갔어요. 많이 취하셨구나. 그래가지고 하더라고. 아는 언니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좀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요강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게 또 세상에 그런 일까지 쪽팔린 일입니다. 옷 입어. 이 혼자 입으세요. 아픈 애가 있는데. 애기 아빠. 애기 아빠. 힘들지. 하나도 힘든데 둘이랑. 요즘 남편들은 한 40대 되는 분들도 육아에 되게 참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기 아빠는 좀 그런 거는 안 해줬어요. 아, 육아를 그러면 아예 안 도와주신 거예요? 네, 도와주는 게 한 10% 정도? 아이 2명이 조금 불편한 상태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볼 땐 좀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계속 누워있고 가만히 있는다면 저 아이들이 나중에 아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미안해했었습니다. 지금도 미안해하고 있고 미안해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도와줘야지. 같이 낳은 네. 아이잖아요. 같이. 그렇죠. 어이가 없다. 말 자체가 안 되죠, 사실은. 애기들이 아예 안 아팠어도 말이 안 되는데 가뜩이나 애기 지금 2명이 다 아픈데도 안 도와준다는 거는 사실 이게 어떤 말을 해도 다 핑계라고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조금 눈에 보였던 게 이제 첫째를 전날은 데리고 집에 오셨잖아요. 네. 좀 특별한 날 아닌가요? 그날은 이제 첫째가 집에 온? 근데도 그냥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나중에 영상 나오겠지. 네. 하시는 말씀은 많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겠다. 생각나나? 할머니 안 걸렸다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준다고 내가 봉투에 넣었는데 오빠가 안에 딱이 때렸잖아. 아, 똑같다. 오빠가 안에 딱이 때렸잖아. 할머니한테 준다고 했는데 내가 네 따귀를 때렸다고? 때렸어 분명히. 그때마다 경찰도 불렀었고. 반짝하겠다. 제가 이혼 가정에서 살아서 조부모님 밑에서 컸기 때문에 할머니가 거진 다 키웠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뭐 일을 해서 조금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명절이었으니까 주겠다고. 또 왜 때려? 근데 그 자기 고모님한테 10만 원 좀 챙겨드리고 우리 할머니한테 50만 원 정도 챙겨드렸어요. 근데 자기 고모한테는 10만 원 더 안 넣어준다고 때리대요. 따기를. 근데 맞은 사람이 더 잘하지 않나 원래? 나도 내 맞은 게 자기였거든. 때린 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근데 폭력성은 약간 있는 거는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폭력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폭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본인 고모한테 뭐 10만 원도 안 냈다고 딱을 때렸어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와이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때린 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때리셨어요? 네. 근데 뭐 그럼 아내분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글쎄요.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 신고 기록이 남았고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경찰이 왔어요?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이 왔겠죠. 때렸으니까 와. 뭐지? 근데 뭐 두 번 다를 수 있잖아. 의견이 다를 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울산 가는 길에 오빠 내보고 빵 사오라 그랬는데 내가 빵 안 산다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내리라 그랬잖아. 빵 때문에? 가지가지다 진짜. 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감 지르면서. 내가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왜 자꾸 기억이 안 나? 휴게소에서 정말 그러신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그 정도 사이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아니다. 그럼 아내분이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한장하겠다. 너 원래 빵을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장하겠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빵을 안 좋아하는데 빵을 사오라고 난리를 쳤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 나가라는 말을 예전부터 조금 많이 했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나가라 이런 말 자주 했었어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 알지? 임신했을 때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결박하고 때리려고 한 걸 기억하십니까? 나를 결박하고 때리려고 한 걸 기억하십니까? 이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쪽팔려가지고 그때가 둘째 임신 중이었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박시켜가지고. 임신 중이었는데요. 응. 자기는 아마 기억 못하니라고 할걸요 또.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다. 몰라 기억 안 나. 또 안 나. 다준 큰일 났다. 다시. 뭐지? 진짜. 왜 말이 다 다르지? 나한테 한 거 기억나나? 한 거 기억나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또. 씨.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 알가? 기억이 나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모르는 일이니까. 진짜 모르는 일. 근데 뭐 아니면 아니다 이런 적이 없다 뭐 해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결박을 하고 사람을 때린다는 건 기억을 못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술을 얼마나 퍼먹었으면 기억이 안 나. 불려나고 희하게 매고. 근데 뭐 술 먹어서 기억 못하고 이런 아니요, 건 그 정도 아닙니다. 술 먹어서 기억 못한 정도로 마셨다면 제가 기억 못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수학 선생님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네. 확신하시는 것을 네.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없는 일을 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네가 지금 애들 앞에서 폭언하고 때리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은 사과를 그렇게 해야지. 그래,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를 어떻게 상상해서 얘기할까? 그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다 진실이니까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 미안하다는 말이 잘 안 들어지네. 사과를 해야지. 무릎 꿇고 빌어라 그러면. 이건 남자는 또 무릎 하부라고 그런다. 뭐라고? 야, 아까 너 무릎 꿇었잖아. 아 미안. 진짜 미안하다. 아니 가식 떨지 말고 나 진짜 그래서 나는 오빠랑 살기가 싫더라고. 어차피 소통이 안 되고 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면 남편이 필요 없겠다. 그리고 얘기도 그렇다. 사인을 그때 왜 안 해주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뭐 해주는 것도 개뿔 하나도 무슨 사인? 없으면서. 무슨 아, 사이? 시설에 보내는 거 사인하는 거. 아. 그것도 애들 케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니 무조건 사인 안 해줬잖아. 사인을 해줘야 되지 않냐? 오빠가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결국엔 오죽했으면 네가 그때 우산으로 내 때려가지고 경찰 아저씨한테 오죽했으면은. 네? 우선 우산으로 내 때려가지고 경찰 아저씨한테 오죽했으면은. 내가 우산으로 거기를 때렸어? 우산으로 때렸다고요. 깜빵에 보내야지. 사람이랑 계셔야지.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너무 화나가지고 보니까 우산이 있더라고, 우산. 너무 열받아 현관바닥에 이렇게 치거든요. 열받아갖고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우산으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안방으로 피했습니다. 문 뒤로 쭈그려 앉아가지고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얘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그죠? 환장하겠습니다. 예? 아예 한쪽은 했다라고 그러고 한쪽은 아예 안 했다라고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한다는 얘긴데 지금 그죠? 예? 완전히 뭐 이쪽은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는 확실하게 기억난다라고 그러고. 남편분이 계속해서 지금 좀 말씀을 아끼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메모를 하나 보내셨어요. 증거, 증인. 에 대해서 뭐 할 말씀 있으신 거죠? 하세요. 네, 지금은 와이프가 보는 시기니까 아, 그거는 기억나시죠? 젖병 던지신 거는 기억이 나시죠? 물건은 제가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던지다가 폭력으로 이어지긴 하거든요. 그 폭력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뭘 던지시고 이런 게 그렇죠. 폭력성이긴 저도 제 하거든요. 화를 참으려고 이제 뭐 와이프를 향해서 던진 건 아니고 이제 바닥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갖고 이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 그런 일 있으면 찍거나 하세요.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되네. 참 철두철미한 사람이구나. 이때까지 살아온 제가 순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을 피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는 경찰한테 제가 얘기했죠. 쉼터 보내달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은 없고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진짜 그때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혼자 쉼터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쉼터 갈 정도면 진짜인 것 같아. 아니 이 정도인데 남편은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정도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 심지어 폭행으로 쉼터까지 갔는데 남편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 네. 예.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수경 씨가 얘기하는 대로가 다 사실이라면 갈라서도 예전에 갈라서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직도 남편에 대한 정이나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십시오. 보십시오. 뭐 다 보래. 둘 다. 둘 다 계속 보래. 폭력에다가 무관심, 맞아요. 육아나 이런 거에 참여를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100%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튼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폭력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영상을 봤을 때 네네. 과연 이게 사실인지 이게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아내분의 말씀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는 사실이 아닌지 반전인 것 같아요. 궁금해. 저는 반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시죠. 작년 6월 달부터 여기 이제 보험 일을 계속 한 것 같아요. 20대부터 수학 강사요. 기업 재무하는 보험 컨설팅입니다. 대단하시다. 안 해본 일을 해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대표님은요? 대표님 위에 계십니까? 어디가 됐을까요? 밑에? 또 뒤에 있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뭐 되게 또 밝으시. 어머 다른 모습이야. 이렇게 외향적으로 보이시지 않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바쁘십니까? 아니 바빠. 잘못할 줄 없으니까 예. 그런 거 하니까 그런 거 하죠. 아니요.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일단. 그렇지 전화해주고. 네. 영업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너무 이렇게 내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어떤 이렇게 못하는데. 영업직이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서류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물어보려고. 간단하게만 물어보고 갈 겁니다, 우리. 네. 네네. 원래 영업이 속상합니다. 그래. 거의 짭상인 직업이죠. 식사는 안 하시고 해. 아니 갔다 와서 뭐해.
배려하기도 힘들어요, 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보험 영업이 사실 주 업무가 거절당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몸이 힘든 걸 떠나서 갑자기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속이 많이 상하죠. 예. 아내분은 처음 보시죠? 이렇게. 저렇게 할 걸 알고는 있었어요. 저도 영업을 해봐서. 대단하세요. 네. 보통 이웃스캠 나오시면 이러면 그냥 놀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가장이라는 그 어깨가 무겁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언니가 툭툭 치면은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해라 그랬지. 뭐 다녀왔어요, 다녀오셨어요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역시. 해야 돼. 일이 많다. 나 오늘 도시락도 안 먹어가지고. 야, 내가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 아니란다. 배고픈데. 아유. 맞아? 아, 어떡해. 첫 끼 아닙니까, 첫 끼.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아내분은 왜 저러는 거예요? 뭐 아는 척도 싫으니까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뭐 식사는 어떻게 할래라고 한번 물어봐 줄 수는 있잖아요. 입맛이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배달 음식을 맨날 먹던 사람이었고 지금 또 수입이 없어가지고 냉장고가 아마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요리나 이런 건 직접 안 하세요? 요리하는 거는 조금 게을러서 잘 안 하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애들 먹을 것만 하는 편인데 전날도 뭐가 있었는데 안 드신 건가요? 전화를 뭐가 없었어요. 네. 아니 아무리 없었다 하더라도 뭐 간단하게 요기를 해야 되는데 과자로 먹는 건 진짜 좀.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댈 때가 사실 가족밖에 없잖아요. 터널에 끝이 올 것 같은데 빛이 아직까지 안 보이니까 그때마다 제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어깨가 좀 너무 무겁다고 해야 되나? 쓰레기 버리고 양치하고 가자. 이 휴대폰 네가 찾아야지. 그거 어쨌어, 네 휴대폰. 오빠 거잖아. 이 휴대폰 어쨌어?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폴입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건데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잡을 주시는구나. 보다. 투자? 아, 진짜 과자 한 봉 먹고 과자 나가시는 거예요? 이 먹으신 건가? 네. 와, 보험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대리운전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안정은 해놓고 이제 뭐 영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왜 아내분 한숨 쉬셨어요? 저게 참 시점이 희한한 게 대리운전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수입이 없으니 했는데 계속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도배 학원을 다니고 나서부터 셋째를 등하원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도배 학원을 한 2주 정도 다니고 나서부터 갑자기 대리 스케줄이랑 갑자기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등하원을 못 시켜주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러나 나한테. 최근에 시작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한 5년 됐는데 5년이요? 네, 한 8개월 정도 쉬다가 네. 대리 또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근데 뭐 5년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한 5년. 왜 2달 됐다고 그래요? 둘이 너무 말이 다른데? 5년, 최고.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두 달을 하다가 도배 학원 갑자기 그만두고 대리를 그만두고 갑자기 제가 도배 학원 다닌다고 하니까 아니 다시 근데 뭐 대리운전. 그 앞에 5년을 했다며. 응, 했어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갑자기 수경 씨 도배 학원에 맞춰서 대리운전을 끊었다랑 5개월을 하다가 잠깐 쉬다 다시 했다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리운전을 안 하다가 갑자기 도배 학원을 다니고 나서부터 다시 한다고 하니까는 왜 이러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뭐 하실 말씀이 있나요? 그 이혼 위기인 것 같아서 하신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매달 한 5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줬었어요. 네. 다 여유가 좀 있으셨군요. 예, 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학원을 3개 다니고 있었고 과외도 그때 한 몇 개 뛰었거든요. 뭐 500을 줘도 돈이 모자라고 300을 줘도 모자라고 500 이상을 줘도 모자라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잘 못 벌었던 게 몇 달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기간이 지금 기간이에요. 옛날보다 많이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구박을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공주님 왔어요. 공주님 왔어요. 아, 또 저런 면이 있으시네요. 활짝 혼나. 역시 딸. 기도할래? 불 저렇게까지. 아이고 우리 공주님. 뭐 말하면 뭐합니까? 딸까지는 다 똑같죠. 이거 이쁜 아가씨. 아빠는 이 맛에서 안다지. 엄청 아빠를 육아를 안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딸애가 아빠를 좋아하네요. 밥 먹자. 안 올래 그냥 받치면서 열심히 알았지? 챙겨주시고. 물 갖다 줄게. 육아를 그러면 아예 안 도와주신 거예요? 예. 그렇죠. 애들은 연출을 할 수가 없죠. 보면 항상 네, 저한테 와 있죠. 그니까요. 아빠랑 있는데 사이 너무 좋은데. 아빠, 나 떡볶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물은? 제가 조부모님 밑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들한테 엄마에 대한 역할을 잘 못해요. 밥 먹을 거야? 빨리 일어나야 되겠지? 뭐야 이게? 아, 아 라면 먹네.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씹히지 라면이가. 먹을 거야? 볶음면 먹는데. 하루에 한 개씩 먹는 거 같은데. 자, 일로 와. 라면은 자주 먹여요. 아, 이건 심합니다. 너무. 라면 좀 많이 좋아하지. 네, 이건 심합니다. 네, 이건 심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밥 줘야지. 아 진짜 애기 저렇게 키울 거면 애기를 그냥 낳지 말지. 너무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영양적으로 너무 심각해요.
애 라면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좋아한다 그래도 어떻게 라면만 먹여 2박 3일 동안 한 끼 빼고 전부 다 모든 끼를 라면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하게 살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수준 높은 뭐 교육을 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웬만한 상식선에서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상식선에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배고파. 아빠 뭐 줄까? 빵이야, 빵. 빵? 알았어, 아빠 빵 해줄게. 그거 빵이 소금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줘. 이런 것도 해주시네. 프렌치 토스트네요. 우유여 갖고 하면 맛있습니다. 계란빵 그 설탕 묻히고. 되게 간단해서. 아 예. 아, 우유 줄까? 자, 이거 이 먹어. 아떼 안 한다 이제. 그래 이빨로. 이거. 왜 불만이야? 애가 잘 저거는 그래도 아니,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뭐 안 해줘? 뭐 자도 해주는데. 안 하던 솜씨가 아닌데 아니 그 자기가 좋아해서 먹었지 애가 만들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본 거는 근데 처음. 애가 평소에 아예 안 했으면 저 얘기를 안 하겠죠. 자기가 먹고 싶을 땐 하니까요. 아, 한 피 먹어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반가워요. 응가해. 알았어. 뭐야? 설마. 아, 애기 거를. 어이가 없네. 다 먹어? 나 먹고 싶었어. 술 먹어. 배고프대. 저도 식탐이 많지만 아이들 걸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맛은 볼 수 있는데 그걸 다 드신다고? 처음에 좀 이렇게 와서 먹는 게 재밌었는데 과자 먹으라고 한 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 토스트는 자기가 해줘도 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자, 수경 씨. 저는 이거 먹는 거 가지고는 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대신 내가 우리 애 거가 먹었으면은 하다못해 남편한테 요거 몇 개 더 해줘 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좀 몇 개 더 만들어 가지고 해주든가. 근데 애한테 또 애가 먹고 싶다니까 너 그냥 과자 먹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탐욕스러워 보이네요. 그걸 가지고 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 뭐 그렇게 먹을까지는 몰랐죠. 한두 번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애들 거 뺏어 먹고 애들하고 먹는 거가 싸우고 이게 엄마가 애 거를 먹냐고. 아니 하나는 먹을 수 있어요. 남겨야지. 저희 옛날에 제 한 조각 먹었어. 술 먹어. 아빠가 내일 또 구워줄게. 배고파?
먹고 싶대요. 배고프대. 슬퍼. 배고파? 자러 들어가. 응? 왜 얘한테 뭐라 그래? 야! 조용히 하라고. 누가? 뭐야 이게? 하지 마. 에휴. 저도 사실 아까 그 장면부터 네. 이 뒤에 화내시는 부분까지가 저로서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충격이어서 제가 영상 보다가 멈추고 좀 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니 위험한 행동을 하니까 화장대 위에 계속 올라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왜 저렇게까지? 어? 말 안 들어. 진짜 그거는 나쁜 버릇이다. 그 어느 누구도 승질 난다. 아 근데 그렇다고 폭력을 하면 안 되죠. 무슨 폭력을 얘기하는 건데? 자, 수경 씨가 주장했던 남편의 폭력이 과연 사실인지 이제 여기서부터 밝혀집니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 알지? 없는 말을 네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없는 말을 유리한 쪽으로 뭔 얘기를 하대. 얘기해봐라. 과장해서 좀 있죠. 없는 거는 만들지는 않을 건데 약간은 있을 겁니다. 뭘 없는 걸 내가 만들어냈는데. 없는 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 안 했다. 그냥 단지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네 쪽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포섭을 많이 해서 뭔가 그런 식으로 확답을 안 내고 애매하게 던진 다음에 너것들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 내한테 막 하면서 이래가지고 내 눈을 찔렀거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눈 해갖고 이러면서 뭐만 거야? 그 폭행은 맞지 어째 보면은. 근데 그거는 눈 찔리가지고 완전히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내가 니를 때렸다고 했는데 그때 나도 니한테 맞았지. 맞았지. 이렇게. 아유 후려쳤지 내가. 아 그렇나? 그 분명하게 근데 니는 뺨 때렸다. 여자한테 처음으로 뺨 맞아봤다고. 응 기억 안 나네. 아파갖고 후덜덜하대. 내보다 싸움도 못하면서. 맞고 가만히 있을 때도 아니고 미들하고 헤비급하고 보통 상대가 되게 심니까? 한 대 때리면 제가 두 대 더 맞죠. 눈 찌르신 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요. 그때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문제는 아까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일방적으로 맞았고. 근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 것도 폭행이에요. 그 눈을 찔렀으면 예를 들어 누가 먼저 폭행을 한 겁니까? 먼저 밀었겠죠. 저는 누가 먼저 건드리지 않는 이상 사람을 안 때립니다. 알았어요. 일단 볼게요. 환장하겠다 진짜. 저를 잘 모르잖아요. VCR만 보고 남편의 말만 믿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영희 임신했을 때 나를 결박하고 땡꼬를 때리려고 한 걸 기억하십니까? 이거. 아, 딱봐. 네. 이걸 땡꼬랍니다. 땡골? 아빠 땡꾸. 아, 그러면 아내분을 결박하고 때리려고 했... 결박? 땡꼬를 때리는데 이걸 때리는데 결박을 한다고요? 뭐야? 팔다리를 잡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맞네요. 거예요. 딱밤이. 뭐 이렇게 결박시켜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좀 가능한 거를 좀 이렇게 저도 맞장구를 치야지. 이건 제 능력 밖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손을 다시 빼서 때리려고 그랬다. 네, 한쪽 근데 손을 뺐고. 아니 좋았- 왼팔이 본인이 이제 결박에서 풀려났잖아요. 아니 근데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닌데 내 보니까 남자 힘이 안 될 것 같은데. 힘이 안 드실 것 같은데. 한 손이 풀렸으니까 거기서 뭘 막든가 못 때리게 밀든가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거는 결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시도는 했잖아요. 나를 눕혀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려고 때리려고. 아니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랑 너무 좀 달라가지고 우린 진짜 뭐 줄로 어디 묶어놓고 아. 때렸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사실 그걸 결박이라고 표현하고. 결박하고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 아 저를 붙잡고 시도했습니다. 결박. 오빠가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결국엔 어떻게 했으면 네가 그때 우산으로 내 때려가지고 경찰 아저씨한테 어떻게 했으면은. 내가 우산으로 또 니를 때렸어? 때렸잖아. 때렸다. 분명히 때렸다. 우산으로 내 때려가지고 경찰 아저씨한테 어떻게 했으면은. 이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왜 경찰은 안 잡아갔어? 어디 멍들거나 뭐 해서 그냥 해서 머리에 때렸는데 무슨 명예는 안 멍이 드는데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나. 머리를 맞았는데 우산이 다 찢어지고 이게 부러지고 그래갖고 제 살이 여기 파이고 그랬어요. 근데 머리 흐트러짐도 없고 상처가 없어요. 경찰이 바로 와서 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때리셨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휘둘렀던 것 같아요. 몇 대 정도 맞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한 대 정도 피했으니까. 휘둘렀는데 맞았다고. 말이 좀 바뀌어요. 또 어느 상황에 어떨 때는 손으로 때리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우산으로 때리다고 했다가 계속 뭐가 바뀌어요. 어쨌든 간에 지가 우선 들고 있었던 건 확실한 그것도 폭력이잖아요. 어쨌든. 일단 폭력은 나쁜 거니까 신고했죠. 폭력을 하면은. 우산으로 폭행을 한 남자가 앞에 있는데 자식들을 놔두놓고 자기 혼자 분리돼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악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게 동의를 해줄 수가 없어요. 폭행이 아닌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남편들 같으면 뭐 엄청 화를 내고 했을 텐데 지금 계속 우리 아내분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정도로 계속 굉장히 침착하게 네,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되게 아내분을 그래도 배려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우울증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아이들 밥도 잘 안 주고 거진 청소도 잘 안 하고. 심각했죠. TV 보면은 그 왜 원룸에 쓰레기 쌓이고 그 정도? 설거지는 일주일 이상 방치돼가지고 거의 뭐 벌레 들기 다니고. 설거지를 일주일 동안 안 하셨다고요? 네, 일주일 넘게.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치우지. 방치가 심하다. 담임선생님한테 한번 문자가 왔었어요. 그 애 학교 보내야 됩니다. 이래갖고 그때 또 살해위를 하고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애를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애기 아빠가 격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편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힘드신 거, 밤새 일하시는 거 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남편분이 매일 귀가하시는 집의 상태였거든요. 네. 그죠? 근데 저거는 하루아침에 어질러진 정도가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맞아요. 방치하신 거.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요. 집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애들 학교 안 온다 그러면 수경 씨가 못 일어나고 저러면 아빠라도 와가지고 애들 학교는 보내야지. 네.
내가 그만큼 니한테 관리를 서로 하고 내가 좀 이렇게 했던 것도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뭐 어쨌으면 좋겠는데. 무릎 꿇고 빌어라 그러면. 지금 무릎 꿇고 빌어라. 좀 생각해볼게. 아니요, 뭘 생각해. 무릎 꿇고 빌어. 무릎 꿇고 빌어.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지금 범죄를 저질렀잖아. 네가 깜빡이 가면 네가 잘못을 느낀다면 사과를 그렇게 해야지. 네가 항상 내한테 하는 말 있잖아. 사람 찔러놓고 지금 무릎 꿇고 빌어. 전혀 저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을 보면 알잖아요. 눈에 전혀 진심이 없고 악의만 가득했습니다. 눈빛이 악의만 가득했습니다. 왜 같은 눈을 보는데 이렇게 다를까요? 저희는 굉장히 진심 같은데. 이제 남편분이 저기 내가 우리 수경 씨, 네. 우리 이게 봤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이분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많이 봐줘도 50대 50이에요. 예? 본인도 사과해야 돼요. 자꾸 누구한테 사과만. 약간 그래서 아까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아니, 끊어요. 얼마든지 끊어도 돼. 예. 말 끊어서 얘기하는데 저 말을 왜 했냐면 저는 사과를 잘 합니다. 애기 아빠한테 옛날에 사과도 많이 했어요. 그럼 애기 아빠가 왜 대화가 안 됐냐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 찔러놓고 미안하다면 다야. 깜빵 가면 그만이야. 미안하다면 다야.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 저는 이제 진심이. 아 그럼 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떡할 그러면 거야? 진짜 정 그렇다면 갈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게 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려운 가운데서 본인의 뭐 가족들을 위해서 방안을 찾고 있고 열심히 뭐 나름 움직이고 있고 그래도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분인데 아내분한테도 점잖게 얘기하는 편인데 에?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표정 이제 저한테 그만 지으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둘이 어떤 표정을 하는지 뭐 아니 다 아니래. 그럼 뭐 아님 말고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상담하게 될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보니까 눈이 좀 빨개요.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주책 맞아요. 왜 날까요? 제 마음을 알고 계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았을까요?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애기 아빠가 술 마시는 거. 술 마시는 거.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7번이면은 7번 마시고 소주 한 병 반. 소주 한 병 반. 그런데 이제 3월 2일 그때 이후로는 술을 안 잡수고 계세요. 아, 지금 술을 안 드시는구나. 그러면 2달째 지금 술을 안 먹고 있네요. 2달째 술을 안 마시니까 어떻게 괜찮아요? 그래도 술 먹었을 때하고 안 먹었을 때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술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일단 그래도 난 술은 싫었다. 근데 남편이 지금 2달째 금주하고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아이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양육을 너무 저한테 몰고 있지 않나. 네, 너무 나는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 지금 아이가 몇 명이죠? 3명. 아, 3명. 그러면 지금 세 아이를 다 직접 다 돌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한 명은 중증 장애인 시설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둘째하고 셋째를 돌보고 계신 거고 네. 아이들이 아침에 가고 그다음에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한 3시 정도나 4시 정도면 애들이 다 집에 돌아오네요. 아니요, 둘째 같은 경우는 지역센터.
아, 지역센터 들려서? 네. 몇 시에 오죠? 7시. 아, 7시에? 네. 그러면 셋째는요? 셋째는 아이돌 선생님 이용하고 네네. 있어서 8시나 9시나. 아, 8시나 9시요? 네. 가야 됩니다. 안녕. 왔어. 그러면 애들이 집에 없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네. 독방 육아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시스템 된 지는 얼마 안 됐어. 어릴 때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마치고 나면은 제가 다 했죠. 이제 그건 꽤 오래 전이고. 지금은 우리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독방 육아라고 했는데 애들은 너무 늦게 와서 사실 애들이랑 눈 뜨고 볼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독방 육아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그렇다고 아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돌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첫째는 그렇게 지금 시설에 가 있고 주말마다 오나요? 아니 주말마다 하기에는 제가 조금 많이 힘들어서 네. 명절이나 명절이요? 네, 명절이나 그러면 지금 1년에 2번 온다는 얘기예요? 1년에 2번은 아니고 4-5번. 큰아이 몇 살이죠? 잠시 5학년이니까 12살. 12살. 이 아이 시설에 언제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에 가서 지금 12살이니까 3년. 저 지금 이 정도로 자주 안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네. 안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4-5번도 찾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꼬박꼬박 지켰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 아빠가 애가 이게 익사이팅한 걸 너무 좋아해서 월드나 워터파크 이런 데를 꼭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큰애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라면을 먹이는 걸 보고 놀랬고요. 그리고 집 상태가 그렇게 좋지도 않더라고요. 라면만 봐도 의식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다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내를 보니까 이 막내가 엄마가 딱 쳐다보니까 얘가 딱 움츠러들더니 딱 이렇게 숨더라고요. 야! 조용히 하라고! 누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네. 엄마가 막내를 좀 험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질투를 많이 했어요. 질투를 많이 했어요. 질투요? 네. 아빠가 딸을 이뻐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은 좋겠다. 아빠한테 사랑받아서.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조금 질투를 많이 했죠. 이게 저는 우리 아내가 어떻게 성장했을지가 눈에 좀 보여요. 나의 학창 시절은 왕따, 죽고 싶었다. 세상은 아름답지만 나에게는 늘 가혹하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네. 일단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어릴 때 살았었는데 그때가 한 7살. 할머니가 엄마랑 아빠랑 이제 살으라고 보냈어요. 가자마자 새엄마한테
아, 새엄마. 근데 이제 고막에 피가 날 정도로 맞고 고막에 피가 날 정도로 맞고 아니, 왜 때렸대요? 왜 때려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저보고 갑자기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새엄마가. 옷 다 벗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맞기 싫으니까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그걸 벗었는데 그걸로 또 패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빌어야지. 왜 갑자기 그렇게 옷을 다 벗냐. 그런데 이제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삶이 팍팍해요. 씹지 말고 씹지 그 말고. 나이, 작은 아이 정말 아플 줄 몰랐고. 알았어. 너무 슬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볼 때는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꺼내 오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알맹이가 없고요. 내 남편이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좀 사랑받고 싶은 여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별일 없이 수경 씨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 아이들의 엄마로. 맞아요. 그러나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집에서 제일 큰 소리를 내죠. 그죠? 네. 이런 집은 많지 않아요. 수경 씨는 이혼하자 말하면 안 돼요. 네. 이혼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수경 씨를 쥐락펴락할 거예요. 네. 오히려 이 아이들이, 오히려 이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경 씨를 품어줄 수 있는 건 이 남자밖에 없어요.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이 일단 좀 지쳤더라고요. 지쳤어요. 놓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있다면 이혼을 하지 않을까? 하나는 뭐냐면 애들하고나 밥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큰 주제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좀 지속적으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치료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저희 우리 막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보세요. 여기 봤더니 여기 가방 든 거 누굴까요? 아빠. 그리고 엄마. 엄마 팔 어디 갔죠? 없어. 저 알아요. 엄마 마음이 어떤 건지. 예뻐해줘야 이 남자도 수경이를 예뻐할 거예요. 네. 또 수경이를 먼저 예뻐해줘야 수경이가 예뻐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오빠들이 있죠. 이상하다. 큰 오빠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잊지 않고 오빠를 그려내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집을 향해 걸어가요. 전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빠가 선두가 돼서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죠. 랄라라랄랄랄랄라라 노래를 부르는 것 같죠. 행진곡처럼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약속 잘 지켜요. 그러면 남편에게 얘기 부탁드릴게요. 밥 오빠가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놓고 치료는 꼬박꼬박 잘 받을게요. 갑자기 존댓말까지. 네. 아내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애들 키우느라 수고했다. 고마워. 고생했다. 고마워. 잘하셨어요. 경상도 남자. 원래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고맙다.
마음속에 있으셨구나. 예. 우리 아내 한번 좀 안아주세요. 두 손으로 안아주세요. 그럼요. 아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수고했다. 아내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혼하러 온 게 아니라 이러고 싶어서 왔죠? 네. 이혼하기보다 우리 집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죠? 네. 네. 아, 서로에게 인생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랑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부모로서 좋은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탐만 서로만 얘기하니까 대화 자체도 안 되고 저도 대화할 필요도 없고 해서 아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후에 마무리 가능하겠다. 네, 가능할 것 같으니까. 파스블이 됐다는 얘기. 임파스블했어. 부산으로 도망갈까 싶을 정도로 진짜 아마 여기서 카페에서 진짜 안절부절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고 나서 솔루션도 받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마음이 많이 조금 좋아졌어요. 이훈선 쌤이 상담을 진짜 잘한다. 대답을 한번 보자. 걔한타 한번 하나 보자.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승집, 강수경 부부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랑이고 나발이고 뭐고 간에 한 10년이라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저도 시집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한테 더 유리하게 오지 않을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라면 먹이고 말고. 소장님, 캠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내 강수경 씨는 10년 동안 육아를 방치한 양승집 씨와 이혼하기 위해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니는 맨날 숨어갖고 대화는 안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육아를 방치했고 아내는 아픈 아이 둘을 비롯한 세 아이를 온전히 혼자 감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애기 아빠. 그러나 아내 역시 아이들에게 라면을 계속 먹이고 육아의 서툰 모습을 보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부부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가 남은 상황입니다. 먼저 아내 측은 어떻게 조율되길 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남편분이 1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아내분을 여러 번 폭행하셨습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심리생리 검사에서도 폭행을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랬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네. 아내한테만 유리한 상황이 나온 건 아니고 아내분도 이야기를 과장한다라는 그 검사 결과가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나왔구나. 네, 그러니까 네. 서로 그렇군요.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놀랬네. 근데 그건 중요한 그렇지. 것은 네. 과장이 되었을지언정 폭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네. 그래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해가 안 되죠. 네. 2천만 원이요? 네. 이게 남편분이 이제 위자료 얘기를 하시니까 남편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술을 많이 드신 건 맞고 가사나 육아에 소홀해한 건 맞다, 과거에. 근데 지금은 아무튼 좀 최근에 바뀌려고 한다라는 거고. 근데 남편은 그 대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다음 아내분이 그럼 전업주부잖아요. 그럼 아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가사일을 일단 집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가. 근데 그게 청소를 그냥 좀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쓰레기장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아내의 책임이 꽤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남편분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우산을 때린 거 아닌 것으로 판별을 났어요. 그렇죠? 우산을 때린 거. 근데 그거는 때리진 않았고 우산 가지고 혼자서 혼자서 옆에를 친 거죠. 과장이 있었다는 게 그런 겁니다. 팩트가 약간 왜곡되면서 과장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뭐 결박해서 때렸다? 결박이라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딱밤. 우리가 얘기하는 부산에서 뭡니까? 이게 땡꼬. 땡꼬, 네. 땡꼬라고 하죠. 땡꼬가 훨씬 좀 찰진 용어죠.
게임을 하고 뭘 할 때 그런 것이지 평소에 뭐 잘못했어 이러면 야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사님한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딱밤이 이게 폭행에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행동이냐면 폭력적인 행동인데 그 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땡꼬는 이거는 폭력으로 되기가 되게 어렵죠. 뭐 진짜로 눈을 막 쳐가지고 피가 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뭐 법의 관점이랑 제 관점이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조금 억울하다. 따라서 이제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책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씀과 반대로 오히려 아내분의 규책 사유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더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분에게 청구하는 거. 저는 지금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런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아내분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위자료 청구할 상황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 애들 방치하고 한 거는 제가 분명하게 잘못한 건 맞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의외의 대답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재산 분할하겠습니다. 남편분 앞으로 차량이 있는데요. 거래 가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남편분 채무가 한 1,9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분은 채무가 한 1,100만 원 정도 있는 거고요. 우리 아내분은 집 보증금이 350만 원 있고 그 아내분 채무가 또 있어서 그거 채무에다가 그 보증금 딱 계산을 하면 아내분은 1,090만 원의 채무가 있어요. 10만 원 차이인데 지금 두 분이 딱 그 같아가지고요. 정확하게. 그냥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채무 각자 가지고 재산도 각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 차를 가져가고 집 보증금을 아내가 가져가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 그다음에 각자의 채무가 있어요. 그럼 뭐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남편분은 아내분 명의 채무까지 남편이 갖겠다. 남편이 갖겠다. 는 입장이에요. 남편이 갖겠다. 는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고생도 했고 어차피 이제 혼자서 나가서 살려면은 빚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금방 일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이런 남편을 너무 많이 괴롭겠구나 라고 느꼈어요. 다만 여기에 사실 아이들의 양육권은 가져와야 될 것 같다. 사실 아이들의 양육권은 가져와야 될 것 같다.입니다. 물론 그거를 연계해가지고 조건화시킬 수는 없지만 의사는 그런 의사예요. 그냥 공짜로 해줄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는 게 제일 크고 아이와 빚과 다 갖고 온다 그냥. 네. 양육권에 그렇죠. 양육권이 대해서는 제일. 아내도 주장한다면. 그때는 이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근데 양육권은 피 터지게 싸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나마 방치는 했으나 빨래, 밥 이런 거는 제가 다 할 줄 알고 양육권은 제가 갖고 와야 된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이들의 양육권은 남편이 양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 환경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남편분의 의견이세요. 그렇죠? 네. 양육권은 저희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아내분에 따르면 남편분은 지금 제대로 밥할 줄도 모르고 세탁기 돌리는 것도 모르고 이런 밥할 줄 상황이라고 몰라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버리고 간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다 밥하고도 했고 그때 배달 음식만 시킨 배달 걸로 알고 음식 있고 아이들이 그때 뭐를 잘못 먹었는지 응아를 7번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시급해가지고 자 우리 수경 씨는 그 얘기할 입장이 아니죠. 아니, 이제- 예? 아니 뭘 잘못 먹였고 안 먹였고 아니라 아이들을 두고 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애들을 봐주실 분이 있습니까?
네, 그 보육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보육 선생님이 계시는 것보다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그 전담하는 어떤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교육 일정이라든지 방문 일정 이런 것들도 다 아내가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양육권은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 뭐 선생님, 어린이집 원장님, 그 아동복지기관에서 저를 믿고 지금 아이들을 저희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지. 와이프가 한다고 하면은 당장 아이들을 시설로 데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옛날에 저 병원에 입원했던 경력이나 청소 안 하고 그거 하고 자살 시도. 자살 시도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빠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지금 한다 그 얘기시죠? 그것도 있고 아동복지기관에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는 큰애 때부터 다녀가지고 근 10년 동안 같은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 없어져가지고 유치원으로 옮기기가 그 원장님하고도 저하고 소통하고 그 유치원 선생님도 저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빠는 아이들 스케줄을 하나도 모르고요. 그 스케줄 관리 아빠 발달센터 언제 가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알아가지고 제가 준비하면 됩니다.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과거와 현재의 차이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걱정하는 건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아내한테 맡겨두면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 않냐라는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양육권은 포기 못 하겠습니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 두 분이 만약에 이혼하시게 되면 따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시고. 자, 이제 5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려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내 강수경 씨는 남편 양승집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남편이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는 맞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한 거를 옆에서 제일 많이 본 것도 저희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남편 양승집 씨는 아내 강수경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이혼 의사는 90%입니다. 95%입니다. 핑계만 찾기 때문입니다. 많이 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문제가 아니고 애들까지도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꼭 듣고 싶은 답을 이호순 선생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와이프 치료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두면서 점점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네. 와이프가 좋아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지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구사항인데요. 그 아내 애칭을 네. 이쁜이 또는 이름 대신에 성은 절대 붙이면 안 돼요. 이름만. 수경이? 수경이. 아, 그 부산에서 못하는 건데 이거? 수경이. 근데 수경이 되세요?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이게 어려워요. 수경이 이게 어렵다네요. 왜요? 원래 강수경이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무조건 성을 붙여요. 아니 그러면 이쁜이가 나요? 이쁜이 더 안 되는데. 그냥 강수경 이렇게 부르. 강수경 안 됩니다. 성이 왜냐면은 받아들일 때 성이 있으면 약간 뭐지? 딱딱한데 이런 성 느낌이 나서 빼는 게 너무 이름만 불러주셔야 되거든요. 아 이게 내가 볼 이게 때 가장 어렵네요. 가장 네. 어려워. 와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하니까 내가 해주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원하는데 나는 못한다는 되게 안 좋은 포인트. 수경이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경이로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수경이 밥 먹었나 해봐. 아니 할 수 있다. 어려워. 수경아 밥 먹나? 수경아 밥 먹나? 그래. 그래.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요. 오빠 밥 먹었어? 그래 많이 물어. 말물어 좋네. 강수경 씨가 여기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한 이유는 나를 좀 봐달라라는 것 같아요. 자꾸 어떤 일을 과장하고 뭐 이랬던 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수경 씨한테도 좀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조금 더 부드럽게 와이프한테 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고생 많았고 아이들 잘 양육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뻐이, 내 한 말은 지킨다 아이가. 같이 고생하자. 수경아, 수경아. 양승집, 강수경 부부의 최종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